오케이.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질문 몇 번 해줄까요? 오늘 이제 전기 파트 끝나는 거야. 그죠? 숙정기까지 나가면. 자, 모르는 거. 자, 질문 숙제들 중에서 요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몇 번? 11번. 또 11번 또 없어요? 자, 실력업까지 내 선생님 내줬지? 그지? 자, 11번 또 실력업 전까지요. 또 모르겠다. 없냐? 서린이 없어요? 12번 또 없어? 겹쳤어요. 15. 겹쳤어? 없어? 안 풀었어? 자, 알았어. 11번부터 볼게 그럼. 자, 11번 보자. 자, 뭐라고 나왔냐? 그림 가는 원통형 금속막대 A에 V의 전압으로 일정한 전원장치에 뭐 연결했대요. 나는 가에 A를 3등분 한 BCD를 전압 V에 일정한 전압에 연결했을 때 나타낸 것이다. 전류계 P와 전류계 Q에서 측정한 전류의 세기를 IP와 IQ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자. 자, 얘들아 봐봐. 자, 얘 귀찮아. 얘 그냥 3R이라고 할게. 됐어? 그지? 그럼 3등분 했으니까 길이가 3분의 1로 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저항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겠지? 그치? 그럼 얘 저항은 전부 다 몇이야? R이겠죠? 맞아, 안 맞아? 그치? 자, 일단 오메 법칙. V는 IR이니까. V는 IR이니까. 일단 전체 전류야. PQ는 전체 전류죠? 맞아? 그럼 V는 IR이니까 전체 전압이 똑같네? 그럼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그치? 맞아. 그럼 저항의 비가 전류의 역수의 비와 어때? 똑같은 거죠. 그치? 그럼 봐봐.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보자.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전체 저항은 몇 대 몇이냐? 여기 3R이고요. 여기 얘 저항 합성 저항 구해볼게. R분의 1은 자,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이니까 자, 합성 저항 여기는 몇이야? 2분의 R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 R이니까 몇이야? 2분의 3R 되겠네. 아, 그러면 3R 대 2분의 3R이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치? 아, 2대 1이네요. 그럼 전체 전류는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겠네. 그치? 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니까. 그죠? 아, 그러면 PQ 대 IP 대 IQ는 1대 2다. 기억 맞아, 안 맞아? 맞네요. 그치? 그럼 얘가 전압이 몇 대 몇이야? 회로 전체잖아. 자, 전압이 1대 1이지. 그럼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아니야? 그쵸?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1이네요. 아, 그러면 소비 전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2배 아니지? 2분의 1배네요. 맞죠? 그치? 그러면 B에 걸리는 전압은 자, 이 녀석의 전압이지. 아, 간지러워. 됐어요? 자, A에 걸리는 전압의 3배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됐어요? 자, 이 녀석의 전압은 누구야? V죠? 아우, 눈 아파. 그지? 맞지? 자, 얘들아 봐봐. 전류의 비가 1대 2잖아. 그지? 여기 전체 전류가 I라면 여기서 전체 전류는 몇 I야? 2I잖아. 2I잖아. 맞아, 안 맞아?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직렬 연결이지. 아, 얘들아 봐봐. 얘 이렇게 직렬 연결이잖아. 얘는 R이고 얘는 2분의 R이잖아. 맞아, 안 맞아? 직렬 연결해서 전류가 똑같죠? 그럼 전압은 저항과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지. 맞아? 그러면 얘다 봐봐. 자, 저항의 비가 2대 1이야. 그럼 전압의 비가 2대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는
3분의 2V면 여기는 3분의 1V가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전압이 V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자. 그죠? 자 그러면 B에 걸리는 전압 얘죠? 3분의 2V지? 3분의 2V가 A에 걸리는 전압 누구야? A에 걸리는 전압 V죠? 맞지? 이 녀석의 3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같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야? 1번 되겠네요. 어렵니? 괜찮지? 오케이. 자 12번 봅시다. 12번 오케이. 자 12번 볼게. 자 그림은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체 전류계 가변 저항 R 그 다음에 저항 R2와 R3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R2의 값을 증가시킬 때 자 R2의 값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변화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봐봐. 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다 봐봐. 잠깐만. 아 미쳤나봐. 졸리나? 미안. 다시 할게. R1의 값을 증가시킬 때야.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까지. 그죠? 얘가 잘 들어 지금부터. 얘네 둘은 어떤 연결이냐? 직렬 연결이지. 맞아? 그럼 전류의 세기가 어때요? 똑같지? 이해가? 아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랑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아요. 그치? 맞아? 자 일단 볼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얘 저항값은 일정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돼? 커지지. 이해가? 그럼 전체 저항값이 커져. 전체 저항값이 커져. 전압 일정하지. 그럼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 줄어들죠. 이해가? 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가 되는 거지. 격 틀렸네. 자 두 번째 R1의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자 일단 봐. 자 소비 전력은 소비 전력은 VI죠.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됐죠? 자 얘들아 봐봐. 자 지금 R1 저항값이 어떻게 돼? 커지지. 얘들아 저항값이 커지면 봐봐. 저항값이 커지면 전압이 일정하네? 전압은 안 일정하지? 자 어쨌든 봐봐.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봐봐. 저항값이 커지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이해가? 자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돼? 감소할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치? 그러면 제곱배 감소하니까 얘네들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죠? 맞지? 아 이것도 맞네요. 맞네. 그지? 그죠? 자 그럼 봐봐. R2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자 봐봐. 얘들아 여기 전체 흐르는 자 봐봐. 잠깐만 이거 맞지? R2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얘 저항이 증가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저항이 어떻게 돼? 전체 저항이 감소하지. 아 전체 저항이 증가하지. 그럼 전체 전류는 감소해. 그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감소하고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도 어떻게 돼? 줄어들지. 맞아 안 맞아? 됐죠?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아니냐? 그럼 R2에 흐르는 전류도 역시 어떻게 돼? 감소하죠? 맞아요? 아 그럼 봐봐. R2의 저항은 변하지 않아. 근데 전류가 감소하면 자 전압도 역시 어떻게 걸려?
전압도 감소하겠지. 이해가요? 아, 전압도 줄어드니까 답은 몇 번이네? 2번이 되겠네. 됐니? 됐어요? 이해가지? 자, 넘길게요. 자, 실력어. 여기서 질문 없냐? 이거 선생님 다 풀어줬었나? 실력어? 얘들아, 선생님 실력어 풀어줬었니? 1번만? 자, 얘들아, 내가 여기 숙제 내줬니 안 내줬냐? 내줬니 안 내줬니? 안 내줬어? 안 내줬어요? 알았어. 자, 2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저도 기억이 안 나요. 2번 한번 해봐. 불 좀 켜봐. 자,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나.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그림과 같이 저항 R1과 R2에 스위치 S를 연결하고, 자, S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해요. 회로를 구성하는데 표는 S의 상태에 따라서 R1의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얘들아, 봐봐. 스위치를 열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전류는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 아,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야. 이해가요? 그때 R1에 걸리는 소비 전력이 9W야. 맞지? 그럼 잡아봐. 그럼 내가 이 스위치를 딱 닫아주게 되면, 맞아요? 굳이 저항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야. 요 따고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괜찮아? 납득되지? 아, 그러면 봐봐. 닫히면 소비 전력이 몇 배가 돼? 4배가 되지. 맞아? 자, 잘 들어. 소비 전력이 4배가 된다? 그런데 R1의 저항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저항이 일정하잖아. 그지? 그럼 소비 전력이 4배가 됐다는 소리는 전류가 몇 배가 됐다는 소리야? 2배가 됐다는 소리야. 이해가 한마디로
한마디로 자 얘를 열면 여기에 i의 전류가 흐르면 얘를 닫으면요 여기에 몇 배의 전류가 흘러? 2배의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지? 아 간지러워. 자 남끝에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전체 전압은 변하지 않잖아. 근데 전체 전류가 2분의 1로 줄었어. 그럼 전체 저항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지. 이해가? 한마디로 얘를 여는 순간 여기 전체 저항은 얘를 닫힐 때에서의 몇 배야? 2배가 된다는 거야 전체 저항이. 그럼 결국 얘네들의 저항이 어떻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소리죠. 이해가요? 맞니? 그죠? 아 그러면 R1과 R2의 저항값은 어떻다? 같습니다. 자 두번째 니은 볼게요. S가 열려있을 때 R2의 소비 전력.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얘들 저항 같아. 열려있으면 전류도 같아. 전압도 같지? 그럼 소비 전력 어떨까? 둘 다 똑같네요. 그치? 그럼 18W가 아니라 몇 W가 돼야 돼? 9W가 돼야 되겠지? 틀렸네요. 이해가? 괜찮니? 자 디귿 한번 보자.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S가 닫혀있을 때가 닫혀있으면 EI의 전류가 흐르지 열려있을 때 I의 전류가 흘렀지. 그치? 몇 배야? 2배네. 그치? 아 이것도 맞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기억과 이건 2번 되겠네. 이해 갑니까? 괜찮지?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후후. 자 해볼까요? 자 얘들아 이거는 회로 변형하자. 자 얘들아 봐봐. 자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치?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길이 나뉘지. 그럼 얘네들은 병렬이라는 소리야. 맞아요? 나뉘었다가 다시 전류가 여기서 다시 합쳐지지. 맞아?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죠. 그럼 얘 회로를 바꿔보면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가 병렬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회로야. 이해가니? 그럼 전류계는 A는 어디에 있냐면 전류계 A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A예요. 여기가 A야. 맞지? 그럼 전압계는 어디 있는 거야? 전압계는 여기 위에 있는 거네. 여기가 전압계네. P. 맞지? 그럼 얘 회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자 봐봐. 전류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다가 자 여기서 나뉘지. 아 그러면 병렬이라는 소리야. 누가? 얘와 얘가 병렬이에요. 그러다가 한쪽 길로 가니까 얘는 다 직렬이야 지금. 직렬이고 여기서 합쳐지지. 맞아? 그럼 얘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직렬이고 이 녀석이 어떤 연결이야? 병렬 연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가요? 따뜻해? 아 그러면 B는 어디에 있어? 자 전류계 B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고 자 전압비 Q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Q야 Q. Q라고. 맞아 안 맞아? 자 이 저항값들은 전부 다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럼 1번 딱 보니까 합성 저항값 구하는 거네. 그치? 그럼 얘 합성 저항은 얘 R이고 얘 R이고 얘 R이고 얘 R이라고 한다면 얘는 딱 더하면 몇이야? 2분의 R이지. 그치? 그러면 이 R 더하기 2분의 R이니까 2분의 5R 되겠네. 2분의 5R.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얘 저항은요 3R이고 여기 3R이고 여기 R이지. 그럼 합성 저항은 3R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이니까 아 그럼 3R분의 몇이야? 4가 되나? 4죠? 아 그럼 전체 저항은 4분의 3R 되겠네. 그죠? 자 얘네 둘 중에 저항 누가 더 커? 가가 더 크네요. 그치? 맞아요? 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 값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지. 그죠? 작다 아니죠? 얘 틀렸네. 맞아 안 맞아? 맞죠? P의 측정값은 Q의 측정값이다. 자 얘들 봐봐. 봐. P의 측정값은 Q의 측정값보다 작다. P가 어디니? 여기 전압이잖아. 이해가? 자 잘 들어. 얘네 셋이 직렬 연결이야. 그치? 그럼 전압의 비는 얘나 봐봐. 전류가 일정할 때잖아. 그치? 그럼 전압은 저항과 비례 아니냐? 그치? 그럼 봐봐. 얘네도 전압이 똑같아. 근데 얘 전압이 몇 분의 몇이야? 절반으로 줄었지. 맞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전압이 V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V야? 2분의 V라고. 2분의 V. 여기도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2분의 V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V지? 맞아? 그죠? 아 그럼 전체 전압은 2V 플러스 2분의 V니까 2분의 V니까 2분의 5V네 전체 전압. 2분의 5V다. 그럼 얘도 역시 똑같이 전체 전압은 2분의 5V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냐? 평균 연결이니까. 그치? 누가 똑같아? 2분의 5V가 똑같지. 아 그럼 여기 전압은 2분의 5V가 되겠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전압. 여기 2분의 V잖아. 그죠? 맞니? 아 그러니까 P의 측정값은 Q의 측정값보다 작다. 아 님 맞네요. 전류의 세기 보자. 전류의 세기.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요점 봐. 요점에서의 전류의 세기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와 B에서 저항의 크기는 어때? 1대1이죠. 맞아요? 근데 전압의 비는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5지. 맞아? 아 1대5네. 그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지.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몇이야? 1대5겠죠. 아 그러면
B의 측정값은 A의 측정값보다 어때? 큰 거지. 이해가요? 맞아? 아 그럼 얘도 맞네요. 다음 몇 번이야? 4번 되겠네. 얘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죠? 그지? 자 4번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물리보다 어렵나? 아 역학보다 어렵나? 얘들아 전기가 역학보다 어렵니? 설이나 어려워? 아니, 자 솔직하게 이게 선생님 때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때는. 사 번 한번 해봐. 아우 잘해봐. 어려웠지 않아? 이해 가요? 이해는 가? 야 물리가 화학보다 어렵니? 물리가 화학보다 어렵니? 아 그래? 아 물리 쉽네. 아 이번에 물리가 어려워지긴 했어. 많이 어려웠어요. 왜? 2에서 많이 내려왔거든. 화학은 딱 화학적 표현 하나가 내려왔거든. 2에서. 근데 물리는 어려워지긴 했어요. 어려워? 그치? 여기는 처음이에요. 여기는 처음이지. 생소하지? 근데 솔직히 선생님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한테 막 이런 거 합성조합 막 알려주고 이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이 얼마나 돌아버리겠냐. 과학을 수학보다 더 싫어했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 괜찮아? 오늘 측정기까지가 딱 물리2에서 내려온 겁니다. 알겠죠? 뒤쪽은 이제 작년 물리원이랑 비슷하긴 해요. 물론 파동 쪽에서 물리2에서 아니 원래 사라졌다가 다시 도입된 게 있어. 광학이라고. 물론 공식이랑 이런 건 많이 안 나왔는데 파동 쪽에서 많이 안 나왔는데 최대한 공식을 죽이는 부분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 자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자 0초일 때 S1을 딱 닫았다는 소리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죠. 0초일 때부터. 자 S1을 닫고요. 5초일 때 S2를 닫았으며 5초일 때 S2를 닫았어. 그러면 얘가 5초 전까지는 얘가 열려있다는 소리지. 그럼 얘네들 직렬 연결이라는 소리야. 이해가? 그러면 열려있을 때는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고 R2의 저항은 R1의 저항값의 2배래요. 그럼 얘가 2 아니면 얘 R이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간다. 자, 여기다 봐봐. 여기 봐. 몸의 법칙이지? 직렬 연결이야. 전류가 일정하죠. 그럼 전압은 저항과 어떤 관계? 비례 관계지. 맞아? 그런데 여기 R2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냐? 여기에 8볼트의 전압이 걸리잖아. 그치? 저항의 비가 1대2면 전압의 비도 1대2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 4볼트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지? 맞아요? 그럼 이 회로의 전체 저항값은 몇 볼트라는 소리야? 12볼트가 된다는 소리야. 아, 기억 참여하 거짓이야? 참인 거죠. 두 번째. R1의 소비 전력이죠. 자, 그럼 봐봐. 아, 맞죠? 그지? 그럼 얘가 여기 전류 노란색으로 하자. 자, 전류는 R분의 4V지.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왜? R1의 소비 전력 8초일 때와 3초일 때, 3초일 때 이미 구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8초일 때 한번 보자. 자, 아, 맞죠? 자, 그럼 얘다 봐봐. 얘를 닫게 되면, 이렇게 닫았다고 칠게. 이해가요? 그지? 아,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야? 6볼트의 전압이 걸리지. 여기 이 R이야. 여기 R이에요. 맞지? 그럼 전압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역시 이 R에 미쳤네. 6볼트의 전압 걸리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요? 그럼 이 전체 전압이 몇 볼트야? 6볼트지. 맞아? 그렇잖아? 근데 얘가 여기 전압이 몇 볼트냐 그럼? 전체 12볼트니까 여기도 6볼트가 되겠지. 여기도 6볼트가 되겠네. 아, 그럼 얘다 봐봐. 얘 전압과 여기 전체 전압이 어때요? 똑같지. 이해가? 맞아? 근데 얘네들 직렬 연결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전압과 여기 전체 전압이 같다는 소리는 이 녀석의 저항과 얘네들의 합성 저항이 어떻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소리 아니냐? 그죠? 이해가? 아, 그럼 봐봐. 일단 여기 전압 나왔다. 그럼 여기 전류는요. R1만 비교하는 거니까 전류는 R분의 6V지. 자, 봐봐. 소비 전력은 8초일 때, 얘다 소비 전력 8초면 얘네들 곱한 거 아니야? R분의 36V제곱이지. 맞아? 자, 3초일 때는 얘네들 곱한 거니까 R분의 16V제곱이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훨씬. 8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다가 아니라 뭐야? 크다가 되는 거지. 이해가? 틀렸네요.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거자. 얘들아, 다시 한 번. 얘네들의 합성 저항이 누구야? 얘랑 똑같아야 되지. 맞아? 그죠? 아, 그럼 얘의 합성 저항분의 1은? 합성 저항분의 1은? 맞죠? 얘네들의 합성 저항이 R이어야지. 그치? 그럼 합성 저항 R분의 1은? 이 R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이해가죠? 그치? 아, 그럼 얘는 이 R 곱하기 R3분의 그지 같네? 이 R 플러스 R3랑 어때? 같다라는 소리죠. 뭐 2차 방정식이 나와. 자, 얘네들 곱한 거랑 얘네들 곱한 거랑 어떻다? 똑같다. 그지? 완전 그지 같은데? 자, 한번 볼게. 이 R의 제곱 플러스 R3 R 얘가 이 R R3랑 어때? 똑같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타락하고 넘어가주면 이 R의 제곱 마이너스 R3가 0이 될 거고요. R로 묶어주면 이 R 마이너스 R3가 되겠지. 이 값이 0이죠. 맞아요? 그럼 R3는 몇 R이야? 2R이네. 그럼 얘는 2R이라는 소리야. 얘 저항은 2R이라는 소리야. 자, 그럼 봐봐. 그럼 R3의 저항값은 아니죠? R3의 저항값 2R이지? R1의 저항 R이었지? K 2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가 R이었잖아. 얘가 R. 그지? 2R 되네. 얘도 맞네.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 되겠다. 이해 가니? 이해 가요? 오케이. 자, 축정기 나갑시다. 자, 여기도 역시 물리2에서 내려온 건데, 최대한 계산 문제를 많이 뺐어요. 공식을 많이 뺐어. 여기서도 중요한 공식 몇 개밖에 없다? 2개? 2개? 2개 정도. 자, 얘들아, 축전기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 얘들아, 축전기는요, 제발 좀, 충전기 아니야. 건전지 아니야. 얘들아,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에 의해서
전압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 화학 에너지가 다 쓸 때 동안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럼 축전기는 뭐냐? 자, 축전기는 이거야. 자, 같은 종류의 전하들을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일시적이야. 전기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축전기예요. 오케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서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메인보드 본 적 있을 거야. 알겠죠? 메인보드 본 적 있을 거야. 거기에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없냐? 이게 바로 축전기야. 전자기가 바로 축전기야.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얘가 바로 축전기인데, 자, 축전기를 딱 보게 되면,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봐봐.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 야, 35V는 뭔지 알지? 전압이 35V라는 소리야. 전이차가 35V라는 소리야. 알겠죠? 근데 여기 68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표현하거든? 페럿? 자, 얘를 보기는 뭐라 보냐? 자, 잘 봐. 이 축전기를 영어로 콘덴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냐? 콘덴싱? 오케이? 콘덴싱이라고 해서, 자, 얘를 앞으로 선생님 C라고 표현할 겁니다. 콘덴싱. 얘 약자 C야.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할 거야. 알겠죠? 얘가 바로 축전기. 자, 콘덴싱인데, 콘덴싱이 바로 뭐냐? 바로 전기 에너지 저장 용량이라고 보면 돼. 전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 전기 용량. 한마디로 전기 에너지를 여기에 저장하는 거잖아. 일시적으로. 그때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 용량이라고 표현하고요. 오케이? 됐어요? 이 전기 용량은, 자, 중요한 공식 하나야. 중요한 공식. 됐어요? 오케이? 단위 전압분에 무엇을 의미한다? 얘다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야. 전기가 저장된 총량이잖아. 이해가? 전하량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전기 용량? 컨덴싱이라고 표현해. 그럼 얘 단위는 뭐냐? 얘다 전하량의 단위가 누구였어? 쿨롱이었지. 이해가? 쿨롱이었어요. 얘다 전이차 전압의 단위가 누구야? 볼트다. 이해가? 그래서 쿨롱 퍼 볼트가 바로 전기 용량의 단위인데, 얘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페럿. 너희들 미국에 갔다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들어봤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럿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중요한 공식 하나 나왔다.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공식 변형식까지 한 3개 정도 돼요. 자, 얘 하나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럼 자, 얘다 봐봐. 얘다 Q가 뭐냐? 전하량이지. 맞아? 그럼 Q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Q는 전기 용량 곱하기 전이차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됐니? 이해가 안 가? 자, 일단 이해는 가지 마. 중요한 공식이야. 알겠지? 이게 왜 나왔는지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할 거야. 자, 얘다. 여기서 나오는 축전기는요, 평면판 축전기입니다. 평면판 축전기란 뭐냐면 이거야. 2개의 금속판을 딱 갖다 놔. 이해가? 2개의 금속판을 딱 띄워놓고요. 2개의 금속판을 딱 띄워놓고 여기에 내가 전압을 딱, 건전지를 딱 연결해 줄 거야. 자, 얘들아 봐봐. 얘가 만약에 6V야. 얘가 6V야. 그러면 이 건전지는요, 이 화학 에너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얘네들의 전기 에너지에 의한 얘네 두 지점에 전이차가 어때? 6V로 일정하게 계속 유지돼요. 이 화학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해가요? 한마디로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야. 이해가? 자, 그러면 이 건전지를 이 축전기에 딱 연결하는 순간, 자, 잘 들어. 얘다, 모든 물질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 2개의 금속도요,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원자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움직일 수 없지. 그럼 이 건전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잘 들어. 이 건전지가 어떤 일을 하냐면, 봐봐. 여기 금속판에 있던 전자를 띄어서, 금속판에 있던 그냥 전자를 2라고 할게. 알겠죠? 전자를 띄어서 어디로 보내? 이 반대편 금속으로 보내. 이해가요? 됐어요? 아, 그럼 전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그럼 봐봐. 이 금속판은 전자의 양이 많아졌어, 적어졌어? 줄어들었지. 그럼 이 금속판은 어떤 전기로 대전되냐면 플러스 전기로 대전됩니다. 얘가 대전이란 뭐냐면 전기를 띠지 않았던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요? 전기를 띠는 양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전하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알겠죠? 납득돼?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한다는 소리는 얘다 전자의 이동하니까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이해가? 자, 잘 들어. 자,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는 소리야? 여기에서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야. 이해가 안 가? 가죠? 맞아? 그러다가 자, 잘 들어. 전자가 막 이동하면서 여기는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고요. 전자를 얻은 이쪽은요 어떤 전기로 대전돼? 마이너스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겠지. 이해가요? 납득돼? 그러다가 자, 잘 들어. 자, 두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6V가 되는 순간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완충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완충되게 되면 너희들 잘 들어. 이런 거 본 적 있지? 야, 너희들 어렸을 때 그 회로도 갖고 많이 놀았을 거야. 초등학교 때. 자, 얘들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렇게 플러스끼리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전구를 딱 갖다 대면 여기 불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 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서 전선을 만들었잖아. 이해가? 여기 전화가 이동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가?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한마디로 완충되기 전까지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다가 완충된 순간 더 이상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자, 두 금속판 사이에 이 금속판은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고 이쪽 반대쪽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면서 자, 얘네 두 금속판 사이에 무엇이 작용해? 전기장이 형성되겠지. 이해가? 이 전기장이 형성됐다는 소리는 여기에 무엇이 만들어졌다? 전기 에너지가 저장됐다. 이게 바로 축전기예요. 이해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얘를 6V라고 했는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착각하지 마. 그럼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전자를 잃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극으로 대전되겠지. 이 금속판은. 그럼 얘가 플러스 Q의 전기를 띈다면 얘가 전자는 잃은 양과 얻은 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반대쪽 금속판은요 마이너스 Q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잘 들어. 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몇 쿨룸이다? 몇 Q야? 2Q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전자가 Q만큼 이동했으니까 이해가? 여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됐나요? 자, 얘들아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2V야. 오케이? 그럼 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를 띠는 양이 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를 띠는 양 전하량이요. 예를 들어 6쿨롱이라고 쳐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얘들아 봐봐. 2V에 6쿨롱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됐어.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 2V당 6쿨롱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됐다면 1V에는 몇 쿨롱의 전하량이 저장되는 거야? 바로 3쿨롱의 전기가 저장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게 바로 누구야? 축전기고요. 얘는 단위 전압당 저장되는 전기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기 용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축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1V당 얼마만큼의 전기를 저장할 것이냐. 이게 바로 뭐예요? 축전기예요. 이해갑니까? 괜찮지? 자, 이 공식 되게 중요하다. 자, 넘길게요. 자, 밑으로 내릴게. 자, 공식 하나 나왔어. 이거 계속 쓸 겁니다. 자, 위로 올릴게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그래서 얘들아, 여기 금속판이 두 개 있지? 얘가 축전기야. 알겠죠? 얘들아, 축전기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두 개의 금속판 이런 모양이야. 됐어요? 자, 이제 봐봐. 그럼 이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금속판에 어떻게 돼 있어? 저장되어 있지. 이해가?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 축전기를 발광 다이오드에 딱 연결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지. 맞아요?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이 발광 다이오드에 무엇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는 거야.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그런데 자 봐봐. 얘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얘가 두 금속판 사이에 전위 차이가 서서히 어떻게 돼? 줄어들지. 전위차가 줄어들다가 전위차가 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겠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방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니? 이해가? 자, 용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축전기의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 마주오고 있다. 알겠죠? 자, 두 개의 금속판이 연결된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거 써줄게. 자, 여기다가 자, 전기 용량은 단위 전압에 대한 저장된 전하량을 우리는 전기 용량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공식 꼭 중요해. 자, 그 다음에 Q는 자, 누구 곱하기 누구다?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이다. 이 두 가지. 자, 이제 두 번째 공식. 자, 일단 이거 봐라. 덥다. 자, 그럼 얘들아 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자, 잘 들어. 전기 에너지. 자, 결론부터 얘기할 거야. 두 번째 공식이야. 자, 중요하다. 전기 에너지는 누구와 비례하냐면 두 금속판 사이에 뛰는 양이 당연히 비례하겠지. 한마디로 두 금속판 사이의 전하를 뛰는 양이 많아지면 여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라. 전하량이 커진다는 소리는 이해가? 자, 누구야?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과 비례지.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과 비례인데, 자, 이거 봐봐. 자, 전압은 거의 변한다, 안 변한다? 거의 변하지 않아요. 전압은 거의 변하지 않아.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는 전기 용량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 마주보는 면의 면적과 비례하고요. 마주보는 면의 두 금속판에 마주보는 면의 면적과 비례하고, 자, 잘 들어. 누구와 반비례한다? 두 금속판 사이에 거리와는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자, 너무 중요한 공식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밑에다 써줄게.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두 금속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를 띠는 양과 비례하고요. 결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전기를 띠는 양은 누구와 비례다? 바로 두 금속판이 마주보는 금속판의 면적과 비례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금속판 사이에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미쳤네. 두 금속판 사이에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거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거의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자, 이 책 안에는 이 공식은 나왔어, 안 나왔어? 이 공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 어떤 공식도 안 나왔어. 알겠죠? 한마디로 계산 문제 거의 안 된다는 소리야. 비율 관계로 풀라는 소리야. 알겠죠? 아, 그럼 누구는 나왔냐? 이 녀석은 나왔어요. 그런데 축전기를 배우면서 전기 용량을 설명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학교에서는. 알겠죠? 근데 책에는 요 녀석만 나왔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자, 봐봐. 일단 충전에 대해서 볼게. 자, 축전기를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자, 봐봐. 여기 축전기가 있지. 여기 축전기가 있죠? 자, 여기가 플러스 V고, 여기가 마이너스 V야. 충전 전이야. 이해 가요? 자, 그럼 여기에 스위치를 딱 닫아주게 되면,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자, 얘들 봐봐. 자, 이 플러스 극에 의해서 요 금속판 A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지. 이해가? 아,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한다?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바로 누구야? 전류의 방향이지. 그지? 그럼 전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야. 이해가? 그럼 봐봐. 얘는 전자를 잃으면서 플러스 전극을 띠고요. 자, 반대 방향 B는요. 전자를 얻으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지. 이해가? 이때까지는 전류가 흘러. 충전될 때까지
완충될 때까지 전류가 흘러요. 그러다가 자 완충이 딱 됐어. 자 완충이 되게 되면 자 아래쪽 전압과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이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둬. 완충됐다는 소리는 건전지의 전압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전이차 이해가? 전이차는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 완충됐다라고 표현하고요. 오케이? 완충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게 돼요. 대체? 이해가죠? 자 이거 봐봐. 자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판 A에는 양전하가 금속판 B에는 음전하로 대전되고요.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돼서 전이차가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건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해서 각 금속판에는 같은 양의 전하가 분포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저장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축전기 충전이 완료된 뒤 스위치를 열더라도 두 금속판은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어? 그대로 V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소리야. 됐니? 어렵진 않죠? 자, 넘길게요. 여기 나와.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방전. 얘들아, 지금 여기에 축전기에, 얘들아, 이거 봐봐. 축전기에, 자, 전기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 맞아요? 자, 여기에, 자, 내가 저항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맞아?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에, 자, 봐봐. 여기에 있던 전자가, B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해? A로 이동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는 거야. 왜?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A에서 전류는 B로 흐르죠. B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얘가 봐봐. 얘가 전자가 이동해서 여기를 딱 채워주게 되면 얘네 둘 사이의 전이차는 어떻게 돼? 전기 에너지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어떻게 돼? 적어지지. 얘가 적어지다가 얘네 둘 사이의 전이차가 몇 볼트가 되면? 0볼트가 되면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전자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방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때를 우리는 방전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봐봐 여기. 자, 이렇게 나왔죠? 자, 방전. 충전된 축전기에 전구, 전동기, 저항 등을 연결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회로를 따라 빠져나와서 두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몇이 된다? 0이 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0이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지? 이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방전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 잠깐만. 몇 시니? 관영아 지금. 58분이요. 아, 58분이야?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 별표 중요한 거 여기 선생님 설명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